그 교회 신도가 1,700명이 넘는 서울 관악구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 현재까지는요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왕성교회라는 교회인데요. 네. 이 교회가 교인이 1,700명 정도 됩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 환자 수는 4명인데요. 지금 현재 왕성교회 앞에 관악구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모든 신도들을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네. 아마 1,700명 모두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교회 소모임이나 이런 소모임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그 집단적 감염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방역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소모임 관련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동호회 모임 관련 확진자 가운데 일부가 한강 모임 이전부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로 한강 모임이 있었던 일주일 전쯤에 있었던 모임을 주목한다면서요. 네, 그게 23, 4일에 걸쳐가지고는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15일 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동차 동호회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10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모임이 원인이 됐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12일, 어떤 사람은 15일, 어떤 사람은 16일 이런 겁니다. 감염이 되고 나서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15일의 모임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는 이분들이 8일 날도 똑같이 식사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근데 보세요. 8일 날 이미 감염이 됐다고 봤을 때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23, 4일이면은 한 열흘을 넘게 지금 중간에 시간이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사이에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로 열흘 넘게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저 중에 있다고 해서 방역 당국이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소모임 관련 확진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이 소모임 집단 감염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클럽, 물류센터, 교회, 방문 판매 업체 이런 업체들을 통해 소모임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요. 많이 모이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소모임들에 대해서는 정부나 방역당국이 모두 다 지금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임도 뭐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장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것처럼 뭐 교회 같으면 2m 뛰기라든지 이걸 다 하지만 이거 집에서 개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게 되면 사실 2m 거리두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이 자동차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5명이 감염이 됐는데 여기 10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반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소모임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방역에 대한 그 긴장감이 좀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게 되니까 마스크도 안 쓰게 되고 가까이에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같은 경우도 정규 예배 같은 경우에는 방역 그 관리 대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3명, 4명씩 집이나 가정에서 모이게 되면 이런 방역 체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서 네. N차 감염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은 소모임이 큰 어떤 확산으로 번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기서 감염된 사람들이 무증상이나 경증 상태에서 다른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는 N차 감염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긴장하면서 봐야 될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 밀폐, 밀집, 그다음에 밀접, 이른바 산밀 시설에 집중됐던 방역 관리를 현재 감염 사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임의 규모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밀집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모임이든 대규모 모임이든 산밀에 해당하는 곳은 실내의 경우 특히나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결국 그 2m 이내의 접촉 그리고 노출되는 어떤 시간 15분보다도 짧은 시간에도 전파되는 사례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 생활 방역과 관련된 수칙을 좀 더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